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성화인텍입니다. 일단 동성화인텍은 대표 조선에 대한 자재를 만드는, 조선의 자재를 만드는 기업이죠. 보냉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 기업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있냐면, 사실 이 조선에 대한 선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상황이 매우 좋은 것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꽤나 알고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조선에 대한 선주량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가가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성과로 치면, 그러니까 지금의 성과가 아니라 과거의 성과로 치면 이익을 보기가 좀 힘든 구조였어요. 조선사가 이익을 보기 힘들다면 당연히 거기에 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도 이익을 보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성과에 대한 반등세가 꽤나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 제 눈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식의 반등세냐 하면, 보통의 이런 대규모 고정비가 드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실적, 그러니까 매출액이 아니면 선주량이 아니면 선가가 10%만 증가하더라도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어차피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 변동비에 비해서 고정비가 굉장히 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뭐 30%, 40% 이런 식으로 폭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쪽 사업을 볼 때에는 반드시 이런 가격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수, 매도, 리딩 추천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과를 주로 보는 편인데, 이 조선 성과가 10% 내외로 지금 다 상승하고 있어요. 뭐 LNG 선뿐만 아니라 뭐 LNG 추진선도 다 마찬가지고, 뭐 VLCC, 컨테이너, 벌크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10% 내외로 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조선사가 가격 전가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는 점차 지나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 철강 가격이 오르면서, 후판 가격이 오르면서 네, 심지어는 페인트 가격까지 오르면서 과연 조선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이러한 이제 성과를 올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대한민국의 조선 3사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런 최소 몇백억 이상이 드는 이런 어마무시한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조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이 선주량이 갑자기 폭증해요. 왜냐면 이 가격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오른다고 해도 사실상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수십억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이 확인되면 갑작스럽게 주문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올해부터는 좀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성과뿐만 아니라 선주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일단 작년이 너무 안 좋았다고 치더라도 작년 1월 대비해서 100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재작년 2019년 1월 대비해서는 한 52%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주량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의 상황이 어떻냐, 이거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중국은 여전히 안 좋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도 오히려 12% 줄었고요. 재작년 대비해서는 34%가 줄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3사가 완전한 경쟁력을 얻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 내에서의 이런 수주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좀 나아갔을 때에는 한국의 조선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은 아마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올해 이제 조선 3사가 내밀었던 그런 목표치를 완전히 지금 다 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목표치 대비해서 1월 기준입니다. 1월 기준. 올해 1월 기준으로 이미 12% 이상을 달성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선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는 2분기, 3분기, 4분기가 더 조선 발주가 많이 나오는 그런 사이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기대해 볼만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이 보냉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대표적으로 두 기업이 있어요. 이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이 있습니다. 그럼 왜 동성화인텍을 지금 주로 분석을 해드리느냐? 일단 이 보냉제를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보냉제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 높은 기업이 바로 동성화인텍입니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보냉제 매출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카본은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동성 화이텍에 대한 수혜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 보냉제가 그럼 왜 필요하냐, 왜 지금 조선에 대한 사이클에 돌고 있을 때 보냉제에 주목을 해야 되냐 하냐면, 가장 큰 이유로 이 LNG예요. LNG 선도 마찬가지고요. LNG로 가는, 그러니까 원유 대신 LNG로 가는 LNG 추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가스라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가스의 특성을, 이 가스를 이렇게 풍선 같은 곳에 넣으면은 이렇게 퍼지는 상황이 있죠. 부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채로 이제 운반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큰 부피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LNG 추진선의 특징이, 사실 이럴 수는 없죠. 이렇게 큰 부피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냉각을 시켜요. 냉각. 어느 점이 176도,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62도입니다. 영하 162도에 이제 냉각을 시키는데, 그러면은 이 정도 부피로도 충분히 같은 에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냉각을 시킨 이후에 이 보냉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 보냉을 시키는 자재가 필요한데, 이 자재를 동성 화인텍과 그리고 한국화분이 주로 만들고 있고, 특히 국내 최초로 이 보냉제를 도입한 회사가 바로 이 동성 화인텍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 왜 LNG가 중요한 건지도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LNG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 환경이죠, 환경. 두 번째로 이 셰일가스 혁명입니다. 셰일 혁명. 그러니까 환경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니까 이제 패스를 하더라도 이 셰일 혁명을 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오펙에서 독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독점 사업이다 보니까 완전한 좀 폐해가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기 계획에 불가능했고요. 그러니까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 계약만을 좀 허용했었습니다. 불과 내년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20년 이후까지 예상을 해서 장기 계약을 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문을 하는 쪽이 굉장히 좀 불리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에너지의 특성상 이 모자라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좀 많이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에 대한 낭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남는 가스들이 있을 거예요. 남는 LNG들이 있을 것인데, 이거를 제3국가, 다른 국가에 다시 재수출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그것도 안 됐어요. 계약상으로 재수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LNG가 남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좀 태운다거나 소멸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낭비가 굉장히 심했고, 주문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도 LNG를 판매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셰일가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장기 계약만 할 수 있다. 한국에는 수출할 수 없다. 이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재판매, 재수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스를 쓰고 남은 것이 있다면 다른 국가로 판매해야죠. 당연히 판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LNG 선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고, 환경에 대한 이슈까지 겹치면서 이 LNG 선, 그리고 LNG 추진선에 대한 그런 소요량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LNG 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90%까지, 아직의 중국 조선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80% 이상, 90%까지를 우리 대한민국 조선 3사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경쟁력이 있겠다. 특히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이 LNG선 단열재, LNG선 보냉제 같은 경우를 조선 3사에 모두 납품을 합니다. 물론 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거의 이제 한국화분과 동성 화이텍의 제품을 쓰지만,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 보냉제 방식을 조금은 다르게 하고 있어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해외 이제 보냉제 업체도 좀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3사가 모두 동성 화이텍과 한국화분의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선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진행됐을 때, 특히나 이 LNG 추진선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특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조선 자재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냉제 업종이고, 그중 핵심 기업은 동성 화인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초저온 보냉제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초로 국산화를 이뤘고요. 세계 유일입니다. 세계 유일로 한국화분과 동성 화인텍이 보냉자재 일괄 시스템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는
앞으로도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LNG 추진선과 LNG 선에 대한 그런 발주량이 늘어날수록 이 동성 화이텍에 대한 수혜는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돈을 못 벌었는데 앞으로는 잘 벌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봤을 때에는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좀 본다면 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보면 시가총액은 3,200억 정도예요. 3,210억 정도인데 대주주 비중은 괜찮고요. 대주주 비중은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보시면 실적이 이제 2019년 들어서부터 급작스럽게 지금 좋아지는 형태가 나오고 있고 저는 올해 들어서는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미 작년보다 훨씬 더 1월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000% 이상의 그런 수주 잔고를 내고 있고 참고로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수주 잔고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호황보다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꽤나 잘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느냐 그런 것도 딱히 아니에요. 영업이익률도 10% 이상 11%가량 나오고 있고 ROE 같은 경우도 꽤나 잘 나오고 있죠. 배당도 이제 2019년부터는 주고 있는데 2%가량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쪽에 대한 수혜 업종, 수혜 정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수주잔고가 역대 최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그에 맞춰서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긴 해요. 이 박스권을 뚫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는 이제는 뚫을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매수 추천 리딩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긴 이제 시기에서 봤을 때에도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에서 봤을 때에도 이 사이클을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조선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점차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당연히 선주는 빠르게 이러한 발주를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꽤나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 LNG선의 90%를 싹쓸이하고 있는 이 국내 3사를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혜를 완벽하게 다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론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원유에 대한 그러니까 원유 추진선을 이제 이용을 안 하겠는가? 혹은 원유와 LNG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선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존의 원유와 LNG를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LNG 레디선과 LNG만을 쓸 수 있는 LNG 선이 있는 것인데 과연 이쪽에 대한 수요도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LNG 선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좀 있는 것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럼 LNG 레디선 그러니까 만약에 원유와 LNG를 섞어 쓴다거나 이쪽에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LNG 레디선이라던가 LNG선 모두가 이 본행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한번 타면 결국 5년, 3년에서 5년 정도는 꾸준히 사이클을 타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성 화인텍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LNG 선에 대한 그리고 LNG 추진선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